예,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죠.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논란이 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 한국과 중국, 우리나라와 중국의 외교 당국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辛海明大使同韩国各界人士广泛接触交流，是其职责所在，不应成为炒作的话题。也注意到韩国部分媒体针对辛海明大使个人进行与事实不符，甚至人身攻击式的报道，对此感到遗憾。 우리 정부는 주한 대사가 정치인을 접촉한 것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한 대사가 언론에 공개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도적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예, 우리 정부는 이제 중국 정부에게 이 싱하이밍 대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었고, 자, 중국은 앞서 들으신 것처럼 오히려 한국 언론이 이 싱 대사에 대해서 인신 공격형 보도를 했다면서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자, 이 중국의 태도, 아까 뭐 브리핑만 보더라도 이 브리퍼의 강경한 태도가 좀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대하는 그 태도가 숨어 있죠. 그런데 저는 저 말 속에는 그러니까 적절한 조치라는 의미에 대한 양자의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외교적 기조가 이미 확정된 상태거든요. 확정 전이라 그러면 더욱더 센 압박을 가해 오겠지만 이미 이제 한미일, 한일 결속 강화라는 외교적 기조는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나 악화시키길 원치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적절한 조치가 뭐 대사를 소환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추방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마 내부 경고 그리고 적절 주의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물밑 간의 대화를 통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 짓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발언해서 싱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우리 국민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대통령이 이 특정국 대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도 좀 이례적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대통령께서 물론 이제 국무회의의 비공개 발언이라고 지금 나왔지만 사실 공개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한국에 와 있는 한 명의 대사를 향해서 저런 발언까지 작심하고 했다. 그럴 때 상당히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럼 정말 중국과 앞으로 어떤 외교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요. 아마 대통령이 공개 발언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비공개 발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 국민들이 불쾌하고 있다. 이거는 양국 간의 외교 상당히 어긋난다. 서로 간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대통령이 이렇게 참전까지 해서 그럼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복잡하게 나갈 것인가 뭐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아마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그동안의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좀 끌려가지 않겠다. 특히 이번에 싱 대사의 발언을 의도된 발언으로 보면서 어떻게 일개 대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느냐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대사를 어떤 후속 조치를 대통령실이 요구했지만 뭐 중국 또한 뭐 이런 거를 개인의 어떤 사생활 문제나 이런 거를 언론을 통해서 보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향후 이제 중국이 이번에는 뭐 이런 식으로 물러나겠지만 앞으로 이거를 빌미로 해서 계속 한국에 어떤 압박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 뭐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이런 정치적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윤 대통령이 또 언급한 게 있습니다. 싱 대사를 이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전형적인 내정 간섭을 했던 청나라의 위안스카이에 비유한 세간의 평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위안스카이면은 뭐 상당히
우리 조선으로 치면 상당히 악역인 청나라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세계라고 저희는 배웠는데 어쨌든 저분이 들어올 때 공사의 직함으로 들어왔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공사는 외교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호 협력이나 뭐 협력 증진 이런 것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공사의 직인데 외교관으로 왔는데 실제 이 사람이 했던 그 역할은 총독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뭐 인도 주재 총독처럼 그렇게 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마치 본인들의 속방인 양 행정권까지 행사했다는 거죠. 간섭하고.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싱대사의 발언은 내정 간섭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세계가 와가지고 내정에 간섭을 했거든요. 따라서 싱대사의 발언은 국민적 주권자인 국민 시각에서 볼 때는 묵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싱대사가 이전에 2021년도 대선 직쯤에서 윤 대통령의 이런 뭐 여러 가지 사드 발언 등에 대해서 외교적 기조 아니에요? 후보의 외교적 기조에 대해 비판을 했단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때 문 대통령 이 정부에서는 주의도 주지 않고 초치도 하지 않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주제 넘는 행동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보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뭐 대사가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기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일과 한일 이 관계 개선에 대해서 노력하는 외교 기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고 특히나 압박 형식으로 저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만약에 뭐 협력을 구하거나 회유하거나 소구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해도 압박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중국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반증이다. 그래서 이전에 노영민 주중대사가 했던 뭐 만절 필동인가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굽혀서 관계 개선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이 분명히 주권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들으신 것처럼 여당 내부에서는 이 싱하이밍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서 추방해야 한다. 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무례한 태도와 언행은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 외교관으로서의 자격마저 제고해야 될 중대한 사안입니다. 싱 대사가 외교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고 계속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앞으로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까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교부는 싱하이밍 대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않거나 이런 무례가 반복된다면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여 추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상호 존중의 올바른 한중 관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예, 물론 뭐 여당에서 나온 말이긴 합니다만 정치권에서 나온 말이긴 합니다만 대사를 추방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외교관이라는 게 이제 이 나라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절차가 신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용하는 거고 그리고 외교관이 문제가 있을 때 추방하는 뭐 이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뭐 러시아가 작년에 침공을 했을 때 뭐 일본이나 스웨덴 이런 나라들에서 뭐 간첩 혐의로도 추방을 했고요. 뭐 미국과 러시아의 그런 뭐 정보전 상황에서도 추방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싱 대사가 주권국의 내정에 간섭했다는 이제 비엔나 협약 41조를 위반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이제 돌려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뭔가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중국 쪽에 간접적으로 요구한 건 맞습니다만 또 이걸 가지고 그렇다고 발언을 가지고 추방할 수 있는가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통령실이나 특히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이 문제를 주권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로 확실히 가고 있고요. 특히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외교 쪽에서는 어느 정도 그 지지층을 또 결집해서 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좀 중국을 때리면서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중국에 할 말은 한다. 이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 그 정도로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당시 싱하이밍 대사와의 만찬 자리에 참석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응을 놓고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건 국가간 해서는 대사로서는 더구나 해서는 안 되는 발언들이고요. 또 신 대사가 과거에도 뭐 굉장히 그 과격한 발언들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좀 고려했으면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또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그 자리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지적해서야 되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고 알려진 이제 정성호 의원마저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자리에서 좀 문제를 지적해야 됐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재명 대표가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박이라든지 아니면 바로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뭐 다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그랬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도 반박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맞득자는 이런 표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넘어가시던데 사실은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생중계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중국을 대사를 찾아간 부분은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 하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반일 감정을 뭐 부추기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인 거잖아요. 이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로 또 중계한 부분도 이것도 큰 문제예요. 세 번째는 구체적인 신 대사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반박 안 하신 거 말씀하셨지만 아니 예컨대 뭐 탈중국화 때문에 경제적 의존도가 낮아졌다 이 부분도 탈중국화는 결과예요. 이것은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은 분업 구조가 문제지만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중국의 경제 제재가 컸어요. 그러니까 선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서 얘기하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그 정도의 식견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박 안 하셨고요. 그다음에 쌍중단 이 문제는 뭐 언급도 안 하겠습니다만은 한중 관계 악화의 원인이 한국에 있다. 이거는 주권 문제잖아요. 사실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죠. 이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이후에도 저 회동이 끝난 이후에도 온갖 비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말씀 안 하고 계세요. 자,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국익보다 정략이 우선이냐, 심지어는 정략보다 개인의 이익이 우선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 직면해 있는 거거든요. 하루빨리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제1야당 대표가 뭐 중국 대사가 불러서 대사관에 찾아가서 만나는 것도 좀 의전서열상 맞지 않고 두 번째로 굳이 저거를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어야 되느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전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이제 정성호 의원조차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화로 됐지 않습니까? 뭔가 멍석을 깔아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의도한 건 전혀 아니죠. 예. 처음에 모두 발언에서도 명확히 얘기를 했고요. 지금 워낙 그 한미일 편중이 되면서 중국이나 이런 러시아 쪽과 우리가 대립이 되고 특히 북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좋은 관계 개선하자. 특히 경제 관계에서의 대중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매끄럽게 하자는 의도에서 시작을 했고요. 다만 이제 그게 유튜브를 통해서 다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말은 다 되게 하고 싶어하는 그 인상이 역력한데 그래도 약간의 뭐 좀 예의를 차려주면서 대사의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또 뭐 논쟁하거나 그런 상황도 좀 어색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 좀 적절하게 좀 따끔하게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또 아쉬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 또 민주당이 이런 국내에서의 외교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준비를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우려들이 또 부식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가 이제 중국 측에 좀 조치를 요구했고 중국에서 뭐 조치는 없다는 식으로 일단 사실상 거부를 했고 네.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중국 측에서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중국 측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더 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인 대사의 일상적인 외교관으로서의
활동이었고 할 수 있는 얘기였다. 그런데 왜 이거를 문제 삼느냐 정도로 끝나는 것 같고요. 대통령도 어제 그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발언이지만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외교부의 성명도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내정 간섭이다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또 중국이 이걸 가지고 그러면 중국이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자기 대사를 또 다시 불러들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그 의견 표명을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중국 측에서 또 다시 반응이 없다면 대통령이 말했는데도 반응이 없다면 우리 정부나 이제 대통령실은 다음 스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준비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당하고 정부하고 약간 투 트랙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당에서는 이제 외교적 기피 인물, 사실상 추방이죠. 이런 절차를 진행하자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절차 진행하기에는 사실은 위험 부담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국내적 기피 인물, 그러니까 면접을 하지 않고 만나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사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만들면 중국이 알아서 하겠죠. 이런 이제 어떤 비공식적인 그 대응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싱 대사가 저런 무모한 발언을 이어간다 그러면 그건 불가피한 거죠. 그때는 사실 비엔나 협약에 근거해서 원인도 필요 없고 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통보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추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적 이익도 이익이지만 국민의 자존심에도 문제가 그렇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뭔가 전환점을 줘야 될 것이지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거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대통령께서 가서 높은 산봉을 이런 말도 해서 비유도 맞춰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변화된 외교 기조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조금 강력한 방어 기제를 떠나서 공격형 외교적 대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별로 마련을 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